딸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통보. 독일 최고 의료진들이 선고한 대기 시간은 무려 2년에서 3년. 유럽 742번째 대기자. 생존 확률 30% 미만. 하버드 의대도 독일 의학계 권위자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절망에 빠진 독일 흉부외과 의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분 만에 도착한 응급차, AI가 찾아낸 숨겨진 진단,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기적적 회복.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한 충격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흉부외과 의사로 일했죠. 은퇴 후엔 바이에른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딸 마틸다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틸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19살 딸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냥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미넨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어요.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는 상태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자가 741명입니다. 마틸다 양은 742번째죠. 742번째라고요? 그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 공여자의 심장이 나와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뇌사 판정이 매우 엄격해서요. 게다가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까지 맞아야 하니까요. 2년에서 3년이라고요? 딸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의사였지만 환자 가족의 입장이 되어보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담당 의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틸다 양은 운이 없었습니다. 앞에 741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시스템이거든요. 운이 없었다고요? 제 딸의 생명이 단순히 운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독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환자보다 절차가 먼저인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은 걸까요? 마틸다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인내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의 심장이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심전도 수치를 보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대로 2년을 기다리기엔 마틸다의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0년간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제가 정작 제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유럽 의료는 환자보다 절차가 우선일까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유럽 전체의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을 뒤져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모두 비슷한 대기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틸다가 침대에서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여기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한국은 심장이식 대기 기간이 훨씬 짧대요. 그리고 인공심장 기술도 엄청 발달했다고 하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틸다야. 그건 그냥 광고성 영상일 거다. 심장을 고치는 나라가 K-팝 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블릿을 들고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진짜예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런 곳들이 심장이식 성공률이 95%를 넘는다고 하네요. 독일보다 높아요. 그런 통계는 조작하기 쉽단다. 아시아 나라들은 항상 숫자를 부풀리잖아.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독일 의학계에서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은 독일과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아빠는 편견이 있어요. 마틸다가 조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K-드라마 보면서 느꼈는데 한국 병원들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대 다니는 한국 교환학생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이래요. 응급실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과는 다르단다. 그럼 아빠가 직접 찾아보세요. 마틸다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정말 좋다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걸까요? 의학은 서구가 최고라는 제 믿음이 혹시 틀린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의료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심장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틸다의 상태가 또 악화됐습니다. 밤새 부정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심박수가 불규칙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틸다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느니 작은 희망이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였어요. 한국 의료가 정말 그렇게 좋을 리 없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병원으로 가려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되어서 마틸다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하고 약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호텔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어디 있어요? 호텔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한 지 정확히 7분 만에 응급차가 도착한 거예요. 독일에서는 헬기를 부르려면 3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오더니 즉시 심전도를 찍고 정맥 주사를 꽂았어요. 그 전문성과 속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심장 전문병원이고 24시간 심장이식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심장이식팀이 대기한다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구급차는 서울 시내를 쌩쌩 달렸습니다. 신기한 건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모든 차들이 길을 터주더라고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틸다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자마자 5명의 의료진이 동시에 붙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심초음파, 혈액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합니다. 심실빈맥이 있어서 즉시 처치가 필요해요. 그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독일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기존 병력과 검사 결과가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저는 가져온 모든 자료를 건네줬어요. 그 의사는 독일어로 된 의료 기록을 척척 읽어가며 말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네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왜 보조심장 장치를 안 했을까요? 이 정도 상태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요. 보조심장 장치요? 독일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말이죠. 30분 만에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마틸다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오신 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말입니다. 왜 세계가 이런 시스템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교수가 조은우 교수였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스 교수님.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조은우 교수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해요. AI 진단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기계가 진단한다는 말씀인가요? 인간 의사가 아니라,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가 내립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내거든요.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AI가 훨씬 정확해요. 조은우 교수가 설명하며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마틸다 환자의 심장 영상을 AI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마틸다의 심장이 3D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AI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심장의 각 부분이 색칠되더라고요.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조은우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독일 진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한 확장성 심근병증이 아니라 희귀한 심장 근막 섬유화로 보입니다. 근막 섬유화라고요? 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장이식이 아니라 다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의 최고 의료진들이 놓친 진단을 AI가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은우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 받았던 약물 치료가 오히려 이 질환을 악화시켰어요. 근막 섬유화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치료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마틸다가 받았던 모든 치료가 역효과였다는 말인가요? AI 의료 진단을 인간 의사보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의심하시는 거 당연해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조은우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저희 병원에서 AI 진단 정확도는 98.7%였어요. 인간 의사의 정확도 91.3%보다 높죠.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엔 AI가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그때 갑자기 조은호 교수의 얼굴이 익숙해 보였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하죠? 일단 독일에서 받았던 약을 모두 중단하고 근막 섬유화에 맞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시술도 병행해야겠네요. 3일 뒤 마틸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숨이 덜 차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신기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마틸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AI 의료 진단이 정말로 혁신적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틸다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조은호 교수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틸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조은호 교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15년 전 베를린 심장학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베를린 심장학회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2009년 베를린 학회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교수님 강연을 들었어요. 조은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온 수련이었어요. 교수님 강연이 너무 인상 깊어서 강연 후에 질문도 하고 사인도 받았거든요. 그 순간 기억이 쫙 났어요. 15년 전 베를린 학회에서 제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던 젊은 아시아 의사. 강연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가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질문했던 그 청년이 바로 조은호 교수였어요. 조은호, 너였구나.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어봤잖아. 심장이식의 미래가 어떨 것 같냐고. 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조은호 교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미래의 심장 치료는 이식이 아니라 재생의학과 AI 진단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미래를 믿지 않았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래를 실현한 건 교수님이 아니라 저희였네요. 조은호 교수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AI 의료진단과 재생의학에서 세계 1위가 된 거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15년 전 제가 강연에서 말했던 그 미래를 정작 저는 한국에 와서야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 강연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교수님을 뛰어넘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아시아 의사들을 좀 무시했었다. 기술만 베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맞습니다.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조은호 교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끼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켰어요. 교수님이 상상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냈죠. 내가 무시하던 그 청년, 지금 내 딸을 살리고 있다니.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조은호 미안하다. 15년 전 내 태도가 오만했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조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무시하는 시선이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때 배운 나라에서 이제 배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틸다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조은호 교수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틸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조은호 교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15년 전 베를린 심장학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베를린 심장학회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2009년 베를린 학회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교수님 강연을 들었어요. 조은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온 수련이었어요. 교수님 강연이 너무 인상 깊어서 강연 후에 질문도 하고 사인도 받았거든요. 그 순간 기억이 쫙 났어요. 15년 전 베를린 학회에서 제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던 젊은 아시아 의사. 강연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가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질문했던 그 청년이 바로 조은호 교수였어요. 조은호, 너였구나.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어봤잖아. 심장이식의 미래가 어떨 것 같냐고. 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조은호 교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미래의 심장 치료는 이식이 아니라 재생의학과 AI 진단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미래를 믿지 않았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래를 실현한 건 교수님이 아니라 저희였네요. 조은호 교수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AI 의료진단과 재생의학에서 세계 1위가 된 거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15년 전 제가 강연에서 말했던 그 미래를 정작 저는 한국에 와서야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 강연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교수님을 뛰어넘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아시아 의사들을 좀 무시했었다. 기술만 베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맞습니다.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조은호 교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끼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켰어요. 교수님이 상상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냈죠. 내가 무시하던 그 청년, 지금 내 딸을 살리고 있다니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조은호 미안하다. 15년 전 내 태도가 오만했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조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무시하는 시선이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때 배운 나라에서 이제 배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배운 나라에서 이제 배우는 나라가 되다. 제가 중얼거리자 조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누가 누구를 가르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마틸다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한국 의료를 배우겠다고 말입니다. 마틸다의 치료가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조은호 교수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마틸다 환자에게 한방 재활요법도 병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방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침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방과 양방이 통합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심장 재활에서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가요? 약침과 호흡 치료입니다. 심장 주변 경혈에 약재를 추출한 액을 주입하고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심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틸다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시도해보자고요. 결국 한의학과와 협진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한의사가 담당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서양의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마틸다 환자는 심기가 약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네요. 김태현 한의사가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약침으로 심기를 보강하고 호흡법으로 기혈순환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약침 치료를 받은 후 마틸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침 한 대 맞고 나니까 숨이 편해졌어. 정말로 마틸다의 호흡이 더 깊어지고 안정된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플라시보 효과라면 이런 객관적 지표는 안 변해요. 조은호 교수가 심전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심박 변이도가 개선됐고 부정맥도 줄었어요. 정말로 수치가 좋아져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방 치료 일주일 후 마틸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식욕이 돌아오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빠, 오늘은 병원 복도를 3바퀴나 걸었어요. 마틸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면역력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화되고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과학적 검증 기반 한방 치료라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왜 이런 걸 무시했을까요? 편견 때문이죠. 김태현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의학을 미신으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요. 효과가 없으면 바로 폐기하고요. 조은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통합의학이에요. 동양의 전통의학과 서양의 현대의학을 결합해서 최적의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김태현 한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수천 건의 임상 연구를 통해 한방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틸다가 호흡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깊고 느린 호흡을 하니까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화되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틸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치료 시작 3개월 후 마틸다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심장이식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던 날 조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언제 멈출지 모르던 심장이 이제는 건강한 19살 소녀의 심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조은호 교수의 말에 마틸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라고? 네. 한국에서처럼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마틸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은호 교수님처럼 AI와 한방을 결합한 치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의학이 뭔지 보여주고 싶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큰 꿈을 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해. 괜찮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요. 마틸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마틸다는 정말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2년 후 미넨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의대 3학년이 되던 해 조은호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틸다가 교환 인턴십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틸다는 즉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마틸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했고 의학 지식도 놀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처럼. 마틸다가 인턴십 첫날 밤에 말했어요. 독일 의학도 좋지만 한국 의학이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환자 중심적이고요. 인턴십 기간 동안 마틸다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AI 진단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뤘고 한방 치료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은호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틸다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동서양 의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나거든요. 6개월 후 마틸다는 독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 의대 졸업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레지던트 할 거예요. 정말이냐? 네. 여기서 배운 의학을 독일에 전파하고 싶어요. 의료는 기술일까, 문화일까, 마음일까?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마틸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료는 마음이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한국 의료가 발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심이었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의료 철학을 뒤바꿔 놓았어요. 먼저 저는 독일 의료계에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클라우스, 아시아 기술을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틸다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한국 의료진들과의 화상 세미나도 주선했습니다. 6개월 후 미넨 대학병원에서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단 정확도가 15%나 향상된 거예요. 클라우스, 이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독 의료교류단을 창설했어요.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연수받고 한국 의사들이 독일에 와서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이 내 딸의 심장을 지켜냈다. 이젠 내 차례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의료진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AI 심장 진단센터 설립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독일의 인프라를 결합한 최첨단 센터였습니다. 개원식 날 조은호 교수가 독일까지 와줬어요. 클라우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조은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의료를 무시하셨는데 이제는 독일의 한국 기술을 도입하시다니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바뀌면 한 세대가 바뀌는 것 같아.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인정하자 독일 의료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 연수를 희망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의대생들도 늘어났어요. 마틸다는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약속대로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은호 교수의 제자가 되어 AI 진단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마틸다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독일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쓴 책 한국에서 배운 의학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독일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세계는 한국 의료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AI와 인간의 협업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진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째, 동서양 의학의 통합입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전통 의학의 장점을 현대 의학에 접목하는 것이죠.
셋째,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절차보다 환자가 우선이라는 철학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편견 없는 학습 자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든 좋은 기술은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한국이 세계 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학회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미래의학을 배워야 합니다. 딸 마틸다는 이제 한국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한국 의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였거든요. 한 사람의 편견이 바뀌면 정말로 한 세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